네, 입센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조응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잠깐 추경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게 세수 초과가 53조? 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많아지냐 예. 뭐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수십조가 늘어나냐? 예. 기재부 장난 아니냐? 뭐 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취지는 그거인 것 같고. 근데 지금 결국은 국채 발행 없이 예. 저 세수가 늘어난 거 뭐 이걸 위주로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33조 플러스 알파 만들어가지고 추경안을 그러니까 만들겠다.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제 그 세출 구조 중에서 8조인가?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 있는 거 7조 정도든가 당겨와서 쓰고 그럼 네. 15조니까 네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세수 증가분에서 조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국토위 간사라 가지고 예. 어저께 미리 조금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 편성안 요지를 갖다 좀 받아봤는데 예. 세출 구조 조정이 한 7조 원 정도인데 7조. 예, 7조. 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예. 그렇지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저 국토부 추경안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우리 국토부 예비 심사에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각 부처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그렇죠. 깎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걸 깎은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예. 무주택 서민들이 그 주택 구입할 때 또 예. 전세 자금이 부족할 때 그걸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혹은 은행에서 빌릴 때 예대말 대환할 때 대환. 금융기관의 금리가 예금 이자가 부족한 거 빌려주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융자 기금이 한 1조 원을 예. 요번에 땡겨 쓴다 이거예요. 여기서 1조를 깎는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1조만큼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뭐냐면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 구입할 때 주는 게 디딤돌 대출이고 전세 자금 빌려주는 게 버팀목 대출입니다. 네. 여기서 1조 원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자금이 보면 매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하고 있어요.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증액을 하던 그런 예산입니다. 하필이면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주택 기금을 손을 대죠? 그럼 아랫돌 빼서 윗돌 낸다는 얘기죠. 그럼요. 아니 물론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 자금 지원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다른 데서 해야지 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기금에서 1조나 빼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좀 진짜 선뜻 이해는 좀 안 되네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그 국토부니까 SOC에서 예산 뭐 이런 거에서 깎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SOC에서는 한 4,800억 깎습니다. 4,800억. 예. 근데 이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융자에서 1조 깎고요. 행복주택에서 600억, 융자에서 1,100억, 국민임대출자에서 1,000억, 융자에서 600억, 영구임대출자에서 600억, 분양주택 융자에서 600억. 보십시오. 이 전부 다 서민 주거 안정 자금이에요. 여기서 합쳐가지고 1조 4,500억을 깎아요. 그러니까 SOC보다 3배를 더 깎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SOC에서 많이 깎아야 되는 거예요. SOC보다 3배. 예. 서민 주거 안정용 도시주택기금에서 3배를 더 깎아요.
근데 SOC 사업 예산은 그럼 상대적으로 덜 깎은 거 혹시 지방선거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주로 보면은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 무서운 분들이 뒤에 버티고 있어서 예산을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네. 자기 지역 예산 사업으로 막 미리 막 했는데 네. 이게 아직 설계도 덜 돼 있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집행도 안 집행이 되는. 되기가 힘든 예산들,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깎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래? 오히려 박수 치죠. 그런 거는. 네네. 그런 걸 깎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서민 것 깎냐고. 뭐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예산들일 겁니다. 아, SOC 예산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3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왜 하필이면 무주택 서민 주택 지원 예산을 깎느냐고요. 도시기금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네.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여우 같은 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던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뭐 덕담을 한 거죠. 네. 뭐 되게 뭐 여우는 영민하다, 눈치가 빠르다, 곰은 우직하다, 헌신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좀 우직하게 헌신적으로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되 때로는 협치를 위해 가지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렇죠. 또 몸도 낮추고 남의 것도 가져다 쓰고 이런 융통성을 좀 갖기 바란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뭐 말 그대로 덕담. 네. 예, 예.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좀 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관 인사 말고 비서실 인사 있잖아요. 일단 6명의 검찰 출신인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있고 또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하셨고. 초기 멤버였죠. 예. 그때 문고리 3인방. 네, 맞아요. 뭐 좀 오래됐지만. 네, 그때 쫓겨나셨잖아요. 1, 2부속과 총무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오. 그때 1, 2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 이 네. 문고리 3인방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 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은 기본적으로 있고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그러니까 법무비서관도 있고. 법률비서관. 네. 그러니까 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외에 인사라인과 감찰 기능까지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 뭐 물샐 틈 없이 예.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 검찰 출신 폐쇄적 이너서클에 완전히 권력과 정보가 집중된다. 쉽게 말하면 인해장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잘 아시겠지만 그 본부에는 그 사람의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하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렇게 꽉 싸고 있으면은 그러면 글로 다 몰리죠. 폐쇄된 곳에 정보와 권력이 집중하면 고이기 마련이고 그렇죠. 썩기 마련이고 그렇죠. 얼마 안 가서 동티가 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그 가까운 사람, 믿는 사람을 쓰고자 하는 욕구는 어찌 본다면 인지상정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건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욕구는 다 있지만은 네. 그렇더라도 위진 같은 사람을 들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쓴소리하고 네, 직언하고. 네. 저 윤석열 대통령 총장 때 처음 총장 닦아가지고 검찰 주요 요직에 특수통으로 쫙 깔았잖아요. 그때 브레이크 없이 가속 저 악셀레이터만 밟다가 결국은 저 검찰이 균형을 잃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겁납니다. 요거 하나만 좀 따로 떼서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한 인물이 이시원 검사잖아요. 네. 간첩 조작 사건의 그 장본인 담당 검사였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7년 지나가지고 뭐 이젠 다 끝난 일 아니냐라고 한다는 건데 예. 물론 이제 공직기강이 과거 인사검증 업무는 떨어지고 예. 감찰만 남았습니다. 감찰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남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흠결이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언론에서 예. 자꾸 지목을 하는데 그 영이 서겠습니까?
감찰이라고 하는 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잘못 수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찾아내서 벌 주는 게 감찰이라고 친다면 네. 그러면 본인은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 문제로 직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줄 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뭔가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뭔가 실제로 있게 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민주당은? 아무래도 뭐 지금 외교부하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급하다. 뭐 급하다, 뭐 이해해라,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 보도가 지금 많이 뭐 나오고 있죠. 예. 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예. 방한이 임박한 걸 고려하면은 일단은 뭐 민주당은 뭐 불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런 중대사를 앞두고 뭐 하루 정도 그러다가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외교부는. 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보시고. 외교부는. 행안부는. 행안부는 조금 사정이 좀 다르겠죠. 아, 그렇게 보고. 저기 그 지금 국토위 간사이시니까 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됐죠. 안 됐죠. 지금 민주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저희는 부적격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그날 6명인가요? 인사청문회 한꺼번에 같이 했고 국회 방송으로 녹화되는 바람에 주목이 좀 덜 돼서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되어 있었고요. 네. 언론이나 또 저희 사전지를 통해 가지고 네. 그게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대면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마치 거기서 처음 들었다는 듯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아. 예. 그런 게 반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도대체 며칠 전부터 지금 나왔던 얘기다.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하냐. 빨리 소명해라. 예. 빨리 자료 내라. 예. 그리고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보도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법카 사용 내역이 있잖아요. 네. 추후에 이제 그걸 그러니까 저 소명한다라고 이제 대답한 걸로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혹시 추후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전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소명하시라. 네. 소명 안 하시면은 저희가 당신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걸 판단을 못하니 경과보고서 채택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게 빨리 좀 제출을 하시고 소명을 하셔라. 못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무슨 범죄의 소지가 좀 있다. 범죄? 네.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막 지급을 해요. 현금으로. 오. 그러면 그 카드 쓴 거 말고 또? 예. 현금으로 지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준 거냐. 그 선거 구민들한테 뭐 준 거니까. 구민들한테 주셨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저 직원들도 예. 제주도민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사로서 그러니까 제주도청 직원들 경력비 이런 거 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소명을 좀 하라 이거죠. 예. 그 통상적인 건지 뭐 소명이 전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국수본에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분이 도대체 공직 후보자인지 대장동 일타 강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네, 계속 뭐 SNS에다가 우리 이재명 고문에 대해 가지고 뭐 경기 도망지사라고 그러질 않나. 알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뭐 그 16일 전에는 그 처리해야 된다. 뭐 국민의힘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이 높은데 인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좀 높아요. 조금 약간 뭐 좀 이율 배반적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는 또 저희가 뭐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오롯이 민주당의 의지로서
통과시키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발목 잡기로 보이느냐 마느냐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어 가지고 의원님들 뜻을 물어서 의견을 취합해서 예. 결정을 할 건데요. 근데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항상 매파가 비둘기를 이긴다. 그래. 시간이 다 돼서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한 30초 답변만 네. 부탁드리겠는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의혹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뭐 그 개인 신상에 대해 가지고 파고들어서 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뭐 사실은 검찰 특수수사의 그동안의 문제점. 예를 들어 피의사실 공표, 뭐 사법 피해 사례, 프리바게닝, 뭐 별건 수사 압박, 뭐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뭐 거기에 관여된 것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